그러면 경제 공약과 관련돼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안 시민 여러분께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천안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이 톱니바퀴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것이 경제정책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부품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경제는 무너진다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반 동안 공권력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인해 시장 상황은 상상하기 힘든 수준으로 무너져 왔습니다. 재정 위기만 부르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지나친 공무원 증원, 부작용만 따르는 부동산 시장 개입 등 공권력 만능주의가 불러온 경제적 참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는 이미 객관적 수치로 입증되었습니다. 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지난해 가구당 평균 소득 증가율은 최저점인 2.1%를 기록했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올라 비소비 지출은 6.2% 증가했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근로소득은 8%나 감소해 못 사는 사람은 더욱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소득주도 빈곤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정부 정책의 압박에 기업들은 해외로 이탈하고 노동자들은 구직난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77.7%에 이르던 자영업 폐업률은 2018년 89.2%로 늘어났고 인건비 부담으로 주 15시간 이하 쪼개기 알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탄탄했던 공기업의 수익성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보조하느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정부 보유의 기업 지분을 통해 경영에 간섭하는 나쁜 역할만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나쁜 정부, 나쁜 경제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환시키고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적 개발을 늘려 대한민국과 천안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책 대전환으로 경제를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하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막는 최저임금 상향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2019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대비 11만 1천 명이 감소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함께 힘들게 만드는 악법이라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최저임금 상승 추이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을 막을 수 있도록 3년 단위의 최고 한도를 설정해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대비와 관리가 가능한 근로 환경을 구축한다면 임금에 의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현실을 반영한 주 52시간제 예외 업종을 신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비하지 못한 기업의 비율은 42.3%에 달합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영세한 업체일수록 준비가 미흡해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업종 특수성과 매출을 기준으로 주 52시간 제도에 예외가 되는 업종을 신설하여 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셋, 노동 유연성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주 52시간제의 보완장치인 탄력근로제도 손보겠습니다. 현행 단위기간이 3개월인 탄력근로제로 인해 노동 유연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컨대 계절을 타는 업종이나 특수한 기간에 일이 몰리는 업종은 한순간에 노동력이
집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이 짧아 노동력 대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복지 포퓰리즘, 포주기심 재정정책 막는 지출 상한선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포퓰리즘 퍼주기식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올해 보건복지 고용노동은 고용 예산은 180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국가 예산 512조 원의 약 35%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현금성 복지 재원은 예산안 기준으로 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출을 막기 위해선 재정 지출 상한선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권은 현행대로 정부에 있되 국회가 예산 편성 전에 재정 지출 상한선을 정해서 통보하는 제도적 제한 장치를 만들어 정부 마음대로 예산을 한꺼번에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막힌 대한민국 경제를 확 뚫겠습니다. 정체된 경제를 뚫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를 풀고 시장 규제를 풀고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적극적인 규제 비용 관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규제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의 원칙을 바꿔야 합니다. 현재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는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제도 방식에서 할 수 없는 것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제도를 원칙으로 세우겠습니다. 또한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원인, 원아웃 방식의 규제 비용 관리제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규제 비용 관리제가 총리 훈령으로 도입되어 있지만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감한 규제 완화 제도를 도입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둘, 투자와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하겠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과감한 세제 개편으로 기업들을 국내로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와 정반대로 법인세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법인세 납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인세입니까? 저는 투자 및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로 법인세율을 낮춰주는 특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법제화해 조세의 원칙으로 세울 예정입니다. 셋, 국민 부담 늘리는 문재인 정부 조세 정책 확실히 감시하고 또 감시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큰 복지는 열심히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년간 국민 1인당 내는 세금과 공적연금 사회보험료는 692만 원이나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민 부담률은 26.8%로 사상 최대의 조세 부담을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에서 부담만 늘리는 재정정책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가면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 세금을 늘리는 필요없는 재정정책은 막고 국민이 세금이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심성 복지 혜택과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책임, 국민이 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천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나, 천안을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천안의 미래 먹거리 4차 산업혁명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현재 성안 종축장 부지는 4차 산업혁명 제조혁신파크로 조성되는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지를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조성해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선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제조혁신파크가 국가산업단지로 되면 상대적으로 싼 분양가로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SOC 시설과 R&D 기관을
쉽게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천안 북부 BIT 일반 산업단지를 조기 준공하고 배후 지역에 주거타운을 설치해 생산과 소비가 천안에 집중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반드시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4차 산업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둘, 천안의 교통망을 입체화시키겠습니다. 인구 유입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원활한 교통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천안은 전국의 철도 도로를 가르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선 앞으로 더욱 입체화된 교통망 확보가 절실합니다. 먼저 천안 시내권 교통網확보를 위해 외곽순환도로를 조기에 완공하고 산업단지 물류를 실어 나를 제2차 외곽순환도로를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추진을 가속화하고 평택 오송 복곡선 고속철도가 천안 아산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우리의 명목 성장률은 OECD 36개국 중 34위로 최하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재정 파탄 국가로 나아가자고 국민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대항마가 되어 경제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저성장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천안의 경제 또한 미래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없이는 소멸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천안은 지금 정치와 행정 능력을 두루 겸비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국가재정, 경제정책을 막아내고 획기적인 국가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비전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저 신진영은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을 역임하고 국회 보좌관으로서 실무 능력을 겸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충청의 가장 젊은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으로서 2년간 활동을 하며 청년들과 소통을 통해 열린 사고를 키워왔습니다. 저 신진영은 천안 시민의 염원을 담아 천안 경제를 반드시 살려 세계 1등 천안을 만드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 지표가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도에 있는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명목 성장률 1.4%로 OECD 국가 중에서 3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가구 평균 소득 증가율이 2.1%로 현재 최저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2019년에 국민 부담률이 26.8%로 급격하게 올라 있고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여파로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무려 89.2%나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약 할 수 있는 계획들이 다 중요하고 급선무지만 저는 우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또 천안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오늘 공약은 경제 분야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2차, 3차에 거쳐서 다른 공약을 선보이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노포스의 문항국 기자입니다. 지금 그 세금 문제,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문제의 증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에 이제 세금 부담률이 줄인다면 국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하고 또 현재 그 제시하신 공약 중에 그 각종 그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그 천안 지역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 지원 없이 가능한 문제인가 하긴 좀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국가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게 다시 그 리사이클 될 수 있게 순환성을 갖다가 만들어줘야 돼요. 거둔 만큼 다시 사회 쪽으로 다시 스며들게끔 그 균등한 배분은 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천안서 세금 냈다고 해서 그 세금이 천안만 쓰여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게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세금인데 이 지금
결국 이제 그 우리 후보님 말씀대로 한다면 국민 세금을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에 어디선가는 그만한 부족한 자원을 확보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그 사회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을 갖다 일부 축소를 하든지 예산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권리와 혜택을 요구를 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의무도 같이 부과돼야 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해결점을 갖고 계신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정확한 그 공약에 관련돼서는 그 1차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국민 세금 부담이 계속 잠깐만요. 제가 이게 파카를 입었더니 땀이라 가지고 좀 얇은 걸로 바꿔 입겠습니다. 지금 누구나가 국민 세금이 올라가고 있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4대 보험료가 다 올라가는 현실을 자영업자부터 급여생활자까지 다 지금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만큼 국가 재정이 어려운데 국민들한테 자영업자와 기업인 개인들한테 많이 걷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줄이면서 대신 조금 방만한 복지 재정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현재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어차피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는 당연히 이제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각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어떤 경쟁력 싸움이랄까요? 그런 차원인데 지금 말씀드린 성안 종축장 문제를 국가산업단지로 만들어서 국비를 받고 또 도시의 외곽순환도에 따른 복도대체 우회도로 이런 거는 거의 다 국비로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국회의원과 천안시장 도지사가 함께 발로 뛰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인데 그거는 뭐 제가 국비 확보나 정부 사업 유치 같은 거는 많이 해봤으니까 충분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보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재정적인 그 운영에서 네. 그 행정부에서 그 세금 부담률을 늘리는 것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 정치 라인 쪽에서 네, 그 자기 쪽에 유리한 쪽에 그 배당 요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예산이 실제로 정확하게 행정부에서 예측한 대로 수익 부분보다 정치 쪽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흘러난 쪽이 더 많아요. 그렇게 결국은 현 정부 문제도 있지만 과거 정부서부터 계속 정치인들이 자기의 연관된 사업에 대한 지출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증가되는 게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은 실제로 어떤 정치적인 문제보다 행정부에다가 요구하는 정치인들 자세가 조금 더 수고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은 그대로 정부의 주되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 선거가 있어서 갑자기 512주로 껑충 뛰게 예산을 잡는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국회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 증액 한도분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서 그 안에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정치인들이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차츰차츰 하나하나 더 만들어 가겠습니다. 따로 뭐 더 말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천안이 지금 우한 폐렴 교민들 입국으로 인해서 조금 시민들이 불안해할 텐데 우리 관계기관과 시청 또 언론과 또 우리 공익에 있는 정치인들이 같이 협업해서 이 문제를
천안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른 대책을 마련하고요. 거기에 우리 자유한국당 모든 후보들과 함께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